네, 2022년 2월 3일 목요일 테마 동향에 대해서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수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2707.82포인트에 1.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91.60포인트로 2.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테마 동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테마들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 좀 머쓱한데요. 일단 코로나,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약세 테마를 보였던 것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2,773명, 사상 최다 재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22,907명을 기록을 하면서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77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34명, 2만 명대 넘는 기록수를 이틀 연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편 방역 당국이 이제 금일부터 진단 검사 체계를 전면 전환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의 고령층 의료진이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권유한 경우 자가진단 키트,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 고위험군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 증폭 PCR이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은 후에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현재 국내 허가 특허를 받은 곳이 3곳이 있어요. SD 바이오 센서와 휴마시스 레피젠이 있는데 본 종목들이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SB 디바이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를 갔고 뭐 휴마시스도 21%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에 진단 키트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고요. 기업의 실적이 호조 소식이 나왔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네요. 급등을 하면서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AMD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2% 넘게 대부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실적 관련돼 있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도 이제 수급이 좀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닌 반도체 장비군,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오히려 시총 하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1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상승했다 라는 이슈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한국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는 76,000대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올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판매 지수 보면은 47만 대 정도, 여대 정도인데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 네, 좋습니다. 자, 한국 전기차 판매는 지금 14,000여 대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4%. 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랜 시간 동안 눌려져 있었지만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좀 꾸준하게 우상향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LG화학, LNF, 첨보, 에코프로, 에코프레비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미래 전망이 좋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요즘 좀 같이 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비중이 10% 정도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이를 좀 늘려가면서 추가적인 그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을 관련된 그 라인을 좀 증설을 하겠다,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도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테마들도 당연히 수급 이 양이 늘어나게 되면 만큼 또 원 재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두 개의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지금부터 또 모아가야 되는 전략인가? 지금이 그 국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 같으면은 사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좀 더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에서 밀 수밖에 없는 미국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와 관련돼 있는 장비군들보다도 좀 이제 재료 쪽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섹터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고 나면서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업황은 계속 좋다 얘기하는데 뚜렷하게 이게 강한 상승이 사실상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자면 조선의 이제 업황 중에 세 개의 빅 3가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요 종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에 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눌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눌려졌으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52주 이전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점 구간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면 기자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수급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나, 관심을 이제 가져줘야 되나,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에 올라갔던 조선 기자재 테마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싶다, 자,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를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